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 TV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중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경제적인 부담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사회의 주축이 되는 세대를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의 어머니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모성신화는 더 이상 없으며 누구나 적성에 맞고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이 가사나 육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 부부 세대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으나 현대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보다는 자신의 여가나 자기 개발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 부부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내이며 어머니이고 또 며느리의 위치입니다. 또한 사춘기 자녀의 갈등, 자녀 독립, 부부 역할의 변화 및 노부모의 관계 등 많은 변화를 겪는 중년기 여성에게 삶의 의미는 가족 및 생활 스트레스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40대에서 50대 중년기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가정의 행복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정 불화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중년기 여성에게 가족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나 불화의 원인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나 이후에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고용과 불확실한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2%포인트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교육비와 생활비 증가 및 불안한 고용과 퇴직 근무 등이며 경제적인 문제에 노출된 여성의 경우 우울증이 높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 중 지속적인 우울증이 24.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 부담으로 인해 낮아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내거나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원인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족이라는 조직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갈등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갈등이 종국에는 가족 구성원의 화해, 가정폭력, 가출 등으로 발전하여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라일리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효친 사상을 토대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 여성이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의 기혼 여성들은 가사 전담 노동에 많은 종사를 해야 했고 따라서 중년기 여성 세대들은 현대의 젊은 세대보다 노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경제적인 충당이 못 미치는 관계로 부모의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의 장애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은 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노인 환자가 입원할 경우 진료비, 간병비용, 기저귀 사용료 등 일반 입원 환자에 비하여 많은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부담감은 매우 증대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소믈리에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 즉 20세에서 35세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앞에 태어난 세대에 비하여 개인적이며 소셜 네트워킹, 즉 SNS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유사니 컨벤션에서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이은행 교수가 쓴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려면에서의 인용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디지털 이민자로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진정한 글로벌 세대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 기회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특징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크고 작은 세계경제 위기와 그것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순간들을 지켜보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징 네 번째로는 풍요한 성장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님의 조언과 경제적인 여력으로 인해 각종 해외여행과 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 다섯 번째,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부모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자산을 축적하는 게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삶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특징과 더 즐거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가전 간편식, RTC와 같은 제품을 잠들기 전에 주문하고 새벽 배송으로 배달받아서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에 10분 정도 돌리고 식탁에 올리기만 하면 식사 준비가 끝이 나며 남은 시간은 자기 개발에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익숙해진 자녀 세대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들만의 경제적으로나 건강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성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소진 및 사회적 고립감 등과 같은 문제가 바로 부담감과 직결되며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이러한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된다면 건강은 물론 생에 대한 의욕 상실과 같은 삶의 만족감을 저하시키고 결국 가족의 부양 부담과 삶의 질 문제는 깊은 관계이므로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정진 행위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부양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족들의 무한한 지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의 넓이, 즉 방이 몇 개냐, 집의 평수가 얼마냐,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월 평균 소득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수익과 경제적 안정은 여성의 다양한 취미와 활동 공간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부를 상징하는 경제력은 곧 여성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의 부양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풍족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같이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